2023년 가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66살의 여인 최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도착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 이철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5년을 기다린 이 순간 앞에서 잠은 사치였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철수가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떨려요. 정말 우리 지연이가 맞을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99.99% 일치. 틀림없어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찾았습니다. 수천 번의 실망 끝에 이제 정말로 딸을 만난다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36살의 여성,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 남자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동양인이었습니다. 순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여성도 순자를 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순자의 눈앞에는 오직 저 여성만이 보였습니다. 여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한국어였습니다. 서툴렀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습니다.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5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연아. 순자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3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도 울었습니다. 두 여인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그 광경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도 다가가 딸을 안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 정말 내가 맞구나.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을 메우듯이.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5년간의 상실, 고통,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35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988년 여름, 서울의 한 시장에서 3살 소녀가 실종되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연. 부모는 미친 듯이 찾았지만 소녀는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도 실패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증발해버렸습니다. 부모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해외 입양으로 호주에서 자란 딸이 35년 만에 친부모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상실의 이야기이자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시간도, 거리도, 국경도 초월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8년 7월 15일 서울 동대문 시장.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최순자는 3살 딸 지연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기 풍선. 지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형형색색의 풍선을 파는 노점상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사줄게. 지금은 채소를 먼저 사야 해.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라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순자는 딸을 잃어버릴까봐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채소를 고르는 동안 순자는 잠시 지연의 손을 놓았습니다. 양손으로 배추를 들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너무 비싼데. 순자가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골라 돌아섰을 때 지연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순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어디 있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이지연,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순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 못 보셨어요? 3살이고 분홍색 원피스 입었어요. 아가씨, 진정하세요. 제 딸이 없어졌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순자는 시장 곳곳을 뒤졌습니다. 가게마다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연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딸이 실종됐습니다. 언제요? 30분 전이요. 여기 시장에서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시장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남편 철수도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손을 왜 놓쳐?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잠깐이었어. 정말 잠깐.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당시 CCTV는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내부에는 카메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서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미쳐갔습니다. 밤낮으로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방송에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을 돌려주세요. 제발. 순자의 간절한 호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제 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순자는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지연의 옷, 장난감, 책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인형을 안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손을 놓쳐서. 자책감이 순자를 짓눌렀습니다. 단 1분. 손을 놓았을 뿐인데 그 1분이 35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철수도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비극이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딸 꼭 찾을 거예요. 응. 포기하지 말자. 하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순자는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연이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 초를 켰습니다. 지연아, 생일 축하해.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눈물이 케이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딸이 죽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살아있다고 믿기로. 그리고 그 믿음은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99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순자와 철수의 삶은 멈춰 있었습니다. 매년 지연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혼자서 초를 불고 혼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연의 방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지연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포기해. 10년이 넘었어.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은 살아있어요. 느껴져요. 사람들은 순자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불쌍한 여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찾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순자는 미아 찾기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부모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들도 5년 전에 실종됐어요. 저희 딸은 7년 전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시장, 역, 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 실종 아동 사진을 붙였습니다. 순자는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단지를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거절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이 보급되었습니다. 순자는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연이를 찾습니다라는 카페였습니다. 지연의 사진을 올리고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따뜻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순자는 그 댓글들로 힘을 얻었습니다. 가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순자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아이였습니다.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지연이 25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순자는 성인이 된 지연의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법의학 전문가에게 의뢰해 지연의 성장 예상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3살 때 사진을 바탕으로 25살의 모습을 추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이 완성됐을 때 순자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컸을까? 사진 속 여성은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하지만 여전히 소식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우리도 나이가 들었어. 건강도 안 좋고. 철수는 지쳐 있었습니다. 20년간 희망 고문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딸은 어딘가에 있어요.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요. 딸이 죽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한 저는 포기 안 해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철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쳐서 약한 소리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아. 우리 딸 꼭 찾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순자는 뉴스를 봤습니다. 해외 입양 아동의 친부모 찾기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많은 한국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실종 아동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철수도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지연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해외 입양 관련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이 해외로 입양됐을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시기라. 순자는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지연의 사진, 실종일자, 특징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27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순자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27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2016년 순자는 해외 입양,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호주, 미국, 유럽 등의 입양 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영어를 못했지만 번역기를 사용하며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딸을 찾고 있습니다. 1988년 실종되었고 해외로 입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가끔 답장이 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좌절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 호주 시드니에서는 30살의 여성 에밀리가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지연이었지만 입양 후 에밀리로 개명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사랑이 넘쳤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친부모는 누구인가? 왜 나를 버렸는가? 20대부터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입양 기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1988년 7월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발견됨. 나이 약 3세. 신원 불명. 신원 불명. 그 세 글자가 에밀리를 괴롭혔습니다. 왜 신원 불명이지? 부모가 버렸다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DNA 검사 사이트에 등록했습니다. 혹시 친척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8년 에밀리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발견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아원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에밀리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습니다. 3살 때 기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따뜻한 품, 시장의 냄새. 하지만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자 다시 친부모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국의 미아 찾기 사이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이를 찾습니다. 에밀리는 클릭했습니다. 카페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사진, 성장 예상 사진, 그리고 절절한 글들. 에밀리는 사진을 보며 멈췄습니다. 어린 소녀의 사진, 뭔가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실종 일자를 봤습니다. 1988년 7월 15일 에밀리가 고아원에서 발견된 날과 비슷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천천히. 제 딸 이지연이 1988년 7월 15일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3살이었고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에밀리의 입양 기록에도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에밀리는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사는 에밀리입니다. 혹시 제가 당신의 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1988년 7월 서울 고아원에서 발견된 것, 호주로 입양된 것,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메시지를 보내고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기다렸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이었기 때문에
답장이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카페를 새로 고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습니다. 에밀리 씨, 메시지 감사합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당신이 제 딸일까요? 더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여인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돌 때 넘어져서 생긴 거였어요. 에밀리는 자신의 팔을 확인했습니다. 왼쪽 팔꿈치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도 왼쪽 팔꿈치에 흉터가 있어요. 순자는 울었습니다.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보다 작았어요. 에밀리는 양말을 벗었습니다. 오른쪽 발 새끼발가락이 유난히 작았습니다. 맞아요. 제 발가락도 그래요. 두 여인은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저도요. 확실히 해야 해요. DNA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에밀리는 호주에서, 순자는 한국에서 각각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순자는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딸이게 해주세요. 에밀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Please, let her be my mother.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결과지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대신 읽었습니다. 모녀 관계 확률 99.99%.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딸이에요. 정말 우리 딸이에요. 32년 만이었습니다. 32년 만에 딸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철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호주에서 에밀리도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99.99%. 에밀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게 엄마가 있었어. 평생을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32년 동안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양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Mom, Dad. 제 친부모를 찾았어요. 양부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펐습니다. 정말 축하해, 에밀리. 고마워요. 당신들도 항상 제 부모예요. 하지만 제 뿌리를 찾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양부모는 에밀리를 껴안았습니다. 가봐. 내 친부모를 만나고 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자와 에밀리는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에밀리를 보는 순간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두 여인은 화면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순자와 에밀리는 매일 연락했습니다. 화상통화, 이메일, 메시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소통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처음 걸었을 때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했단다. 하지만 너는 씩씩하게 걸었지.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호주에서 자랐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손을 놓쳐서. 순자는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에밀리는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으로 올래? 아니면 우리가 호주로 갈까? 제가 갈게요. 제 고향을 보고 싶어요. 에밀리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에밀리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지연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35년간 그대로 유지했던 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 돌아와. 순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3살 아이의 장난감과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줘야겠어. 순자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35살 여성에게 어울릴 옷을 샀습니다. 이게 우리 딸한테 어울릴까? 점원에게 물어보며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철수는 에밀리가 좋아할 만한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뭘 좋아할까? 다 해주자.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김치. 부부는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해했습니다. 35년 만에 딸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에밀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간단한 문장들을 연습했습니다. 한복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입고 싶었습니다. 양부모는 에밀리를 응원했습니다. 잘 다녀와. 내 뿌리를 찾는 거니까. 고마워요. 돌아와서 모든 이야기 들려줄게요. 에밀리는 양부모를 껴안았습니다. Mom, Dad. 제가 친부모를 만난다고 해서 당신들이 덜 소중한 건 아니에요. 당신들은 저를 키워주셨어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알아. 에밀리, 우리도 사랑해. 출발 전날, 에밀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친부모를 만납니다. 35년 만에 어떤 기분일까? 어떤 느낌일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에서 순자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딸을 만나. 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5년을 기다렸어. 이제 진짜야. 떨려요. 정말 떨려요. 나도 그래. 하지만 행복한 떨림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2023년 10월 15일 순자와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몇 시에 도착한다고 했지? 오후 3시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너무 긴장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두 사람은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일찍 가서 기다리자. 공항에 도착한 순자와 철수는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12시, 1시, 2시.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 30분. 비행기가 착륙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왔어. 우리 딸이 왔어. 입국 수속을 하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30분이 35년처럼 느껴졌습니다. 3시. 입국장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철수는 손을 꼭 잡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에밀리가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와 에밀리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각 걸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순자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m, 4m, 3m.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엄마,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아. 순자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3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이제 만났잖아요. 철수도 다가와 딸을 안았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우리 딸.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그 광경만으로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곧 공항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에밀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우리 지연이가 맞아. 엄마, 저예요. 저 돌아왔어요. 에밀리도 순자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얼굴. 제가 닮았네요. 그럼 너는 엄마를 쏙 빼닮았어. 어릴 때부터. 두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세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 서울이야. 내 고향이지. 에밀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고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뿌리가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순자가 에밀리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에밀리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3살 때 사진, 돌 때 사진, 100일 사진. 이게 저예요? 응. 내가 어릴 때야. 에밀리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었구나. 순자는 에밀리를 지연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내 방이야. 35년 동안 그대로 두었어. 방문을 열자 3살 아이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장난감들. 에밀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형 하나를 들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순간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인형, 제가 안고 잤었나요? 순자는 놀라서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인형이야. 에밀리는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만나는 옛 친구 같았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떠올라요.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가 정성껏 준비한 한식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에밀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맛,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어릴 때 엄마가 매일 해줬던 거니까. 에밀리는 계속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35년 전 기억의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에밀리는 호주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사랑해 주셨고, 좋은 환경에서 키워주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 궁금증이 평생 저를 괴롭혔어요. 이제는 알게 됐지. 너는 우리 딸이고, 여기가 내 고향이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저는 완전해진 느낌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을 놓쳤는데 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에밀리는 자신의 옛방에서 잤습니다. 작은 침대는 성인에게 작았지만 에밀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누웠습니다. 집에 왔어. 나 드디어 집에 왔어. 에밀리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익숙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 칼로 무언가를 써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에밀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순자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잘 잤어? 네, 엄마.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그래? 다행이다. 아침 먹자. 아침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낯설면서도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실종됐던 곳에 가보고 싶어요. 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거기 가고 싶니? 네. 제 인생이 바뀐 곳이잖아요. 보고 싶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세 사람은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35년 전 그날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였어. 내가 배추를 고르던 곳.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에밀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의 소음, 냄새, 분위기, 뭔가 익숙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라진 거예요? 응.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순자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밀리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 제가 35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선택할 수는 있다는 거요. 우리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을 소중히 여겨요. 순자는 딸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세 사람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에밀리는 풍선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이 풍선, 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내가 풍선을 사달라고 했어. 그날 희미한 기억이 에밀리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에밀리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새로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순자와 철수가 살았던 옛 동네, 에밀리가 다녔던 놀이터, 가족이 자주 갔던 공원. 각 장소마다 순자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내가 처음 걸은 말을 했어. 여기서 우리 가족 사진을 찍었지. 에밀리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던 자신의 과거를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부모님의 옛 사진첩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자와 철수, 그리고 아기였던 에밀리. 엄마, 아빠 정말 젊으셨네요. 그때는 우리도 한창 때였지. 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 에밀리는 멈췄습니다. 가족 3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첫 돌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행복해 보여요. 행복했지. 정말 행복했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거야.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에밀리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다시 행복해요. 에밀리는 또한 한국의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순자의 언니, 철수의 형, 사촌들 모두 에밀리를 보고 울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왔어.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3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에밀리는 압도당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작은 가족과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은 처음이었습니다. 환영해. 지연아, 우리 조카 돌아왔네. 따뜻한 환대였습니다. 에밀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사촌이 물었습니다. 지연아, 호주 생활은 어땠어? 에밀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양부모, 학교 생활, 직업,
난 지금 간호사예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좋아서요. 대단하다. 우리 지연이가 간호사가 됐네. 친척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인가, 호주인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둘 다야. 한국도 내 나라고 호주도 내 나라야. 그게 너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야.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누군지.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또 올 거지? 철수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아빠, 자주 올게요. 그리고 다음엔 제 양부모님도 모시고 올게요. 두 가족이 만나야죠. 순자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너를 잘 키워주신 분들께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 양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 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그날 밤, 에밀리는 또 자신의 옛방에서 잤습니다. 마지막 밤이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토끼 인형을 안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 후, 2024년 봄, 순자와 철수는 호주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여권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양부모인 존과 세라가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에밀리가 달려와 부모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지연아. 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양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의 엄마 순자입니다. 순자는 서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Hello, I'm John. It's wonderful to finally meet you. 존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raising my daughter. It was our honor. Emily is an amazing person. 세라도 다가와 순자를 껴안았습니다. You don't need to thank us. We're grateful we could give her a loving home.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에밀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택이었습니다. 정원이 있고 햇살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집이에요. 에밀리는 부모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에밀리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 자란 모습이구나. 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입학 사진, 간호사 자격증을 받는 사진. 에밀리의 35년 인생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네. 철수가 말했습니다. We did our best. Emily was always a bright, loving child. 존이 대답했습니다. 에밀리가 통역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최선을 다했대요. 제가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대요. 순자는 존과 세라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세라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We love Emily. She's our daughter too. 저도 압니다. 당신들도 지연의 부모라는 것을.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에밀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두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자가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This is delicious. 존이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 쌍의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네 사람은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제 친부모님은 35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가족 모두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 제 가족이에요. 순자가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세라도, 존도, 철수도 울었습니다. 다섯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 하지만 하나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자와 철수는 호주에 머물렀습니다. 에밀리는 부모에게 시드니를 안내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리지, 본다이 비치.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해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아름답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죠? 제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파도를 봤어요. 파도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알겠어. 너는 여기서 평화를 찾았구나. 네, 엄마.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엄마, 아빠를 만나고 나서 찾았어요. 에밀리는 부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에밀리는 부모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간호사들이 에밀리를 반겼습니다. 에밀리, 이분들이 내 부모님이시구나. 네, 제 엄마, 아빠예요. 순자는 딸이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돕는 모습. 자랑스럽다. 지연아, 고마워요, 엄마. 공항에서 이별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자. 그리고 곧 또 만나자.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연아. 철수도 딸을 안았습니다. 건강해라. 우리 딸. 네, 아빠. 아빠도 건강하세요.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순자는 뒤돌아봤습니다. 에밀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존과 세라도 함께였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두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2025년 순자는 68살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와는 매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두 사람은 시간을 맞춰 대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에밀리는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순자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35년간 들을 수 없었던 딸의 목소리를 이제는 매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1년에 2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명절과 부모님 생신에는 꼭 왔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철수도 1년에 1번씩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두 가족의 유대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2026년 봄, 에밀리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드릴 게 있어요. 화상통화에서 에밀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 결혼해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누구와? 데이비드라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축하한다. 지연아. 철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리고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딸 결혼식인데. 몇 달 후, 순자와 철수는 다시 호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은 해변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배경으로 에밀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결혼식에는 두 가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친척들과 호주의 양가족들. 주례가 물었습니다. Who gives this woman to be married? 존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철수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We do. 세 사람이 함께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피로연에서 에밀리는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입니다. 에밀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35년간 찾아주신 친부모님, 그리고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양부모님. 네 사람은 함께 앉아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때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4명의 부모님께 사랑받는 행운아라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인생에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이 추가됩니다. 제 남편 데이비드. 데이비드가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순자는 혼자 해변에 나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35년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쁨이 더 컸습니다. 지연아, 행복해라. 정말 행복해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2028년 여름, 에밀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니? 임신했어요. 제가 엄마가 돼요. 순자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지금 12주예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지연아,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순자는 철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생겨요. 지연이가 임신했대요. 철수도 기뻐하며 아내를 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조부모가 되는구나. 9개월 후 2029년 봄, 순자와 철수는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손주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존과 세라도 함께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에밀리는 강한 아이예요. 세라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야 할 텐데.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Congratulations. It's a healthy baby girl. 여자아이예요. 건강한 여자아이. 모두 환호했습니다. 곧 에밀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에밀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에요. 순자는 천천히 다가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눈을 꼭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안아보실래요? 에밀리가 아기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손주를 안았습니다. 순간 3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을 처음 안았을 때의 느낌. 똑같아. 지연이를 안았을 때랑 똑같아.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름은 뭐로 지을 거니? 그레이스라고 지으려고요. 한국 이름은 은혜로요. 은혜로운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좋은 이름이다. 순자는 손주 그레이스를 품에 안고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은혜야, 할머니야. 네, 할머니. 그레이스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과 이밀리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35년을 이 아이가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에밀리가 퇴원했습니다. 순자는 에밀리의 집에 머물며 손주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재우는 일 모두 순자가 도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어땠을지 몰라요. 당연한 거지. 내가 내 엄마잖아. 밤에 그레이스가 울면 순자가 일어나 달랬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35년 전 지연에게 불러줬던 그 자장가를.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레이스는 할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 후, 순자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순자는 그레이스를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할머니가 한국에 가야 해. 하지만 곧 다시 올게. 건강하게 잘 자라렴. 그레이스는 할머니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에밀리는 엄마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에 저희가 한국에 갈게요. 그레이스도 데리고요. 정말? 그럼 은혜가 한국에 오는구나. 네. 은혜도 자기 뿌리를 알아야죠. 순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정말 고마워. 2030년 추석, 에밀리는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남편 데이비드와 딸 그레이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순자의 집에 모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그레이스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막내가 왔네. 얼마나 예쁜지 봐. 모두 그레이스를 안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레이스는 낯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웃어줬습니다. 이 아이, 성격이 참 좋네. 지연이를 닮았어. 순자는 행복한 미소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35년 전, 지연을 잃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연은 돌아왔고, 손주까지 생겼습니다. 가족은 더 커졌고,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에밀리는 순자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엄마가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 제가 그레이스를 잃어버린다고 상상해봤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는 35년을 견뎌냈어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너를 사랑했으니까.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란다. 에밀리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며칠 후, 에밀리는 그레이스를 데리고 동대문 시장에 갔습니다. 자신이 실종됐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레이스, 여기가 할머니와 엄마의 인생이 바뀐 곳이야. 그레이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웃었습니다. 35년 전, 엄마는 여기서 할머니를 잃어버렸어. 그리고 35년 후, 다시 만났지. 에밀리는 그레이스를 꼭 안았습니다. 그레이스, 너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레이스는 엄마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올게요, 엄마. 응. 자주 연락하고. 순자는 그레이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아기였을 때 가지고 놀던 거야. 이제 내 거야. 에밀리는 감동받았습니다. 엄마, 은혜가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은혜 아이에게 주렴.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거지.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2035년 순자는 70대가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40대였고 그레이스는 6살이 되었습니다. 매년 명절과 생신에는 어김없이 가족이 모였습니다. 때로는 한국에서, 때로는 호주에서 두 나라, 두 문화가 하나의 가족 안에서 조화를 이뤘습니다. 어느 날 그레이스가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슬펐어요? 그럼 정말 슬펐지. 그럼 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순자는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야.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그래. 은혜도 강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렴. 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의 상실, 35년의 기다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녀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순간이 그 증거였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거리를 초월했습니다. 국경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어 계속되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녀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삶은 때로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상실이 있으면 재해도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으면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5년간 헤어져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 최순자와 이지연. 그들의 이야기는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순자는 35년간 단 하루도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했고, 매일 찾았고, 매일 기다렸습니다. 에밀리는 35년간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친부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DNA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DNA보다 더 강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 서로를 향한 사랑.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가족이 있으신가요? 혹시 찾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자처럼 35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에밀리처럼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찾으십시오. 가족은 피보다 진합니다. 가족은 거리보다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시간도, 거리도, 고통도.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혹시 찾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자와 이밀리처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누어주세요. 가족을 찾고 계신가요? 재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소중함을 기억합시다.